자, 안녕하세요. 아노말리 디텍션 강의를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요. 그 이상치 탐지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요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본 강의 시리즈의 전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고요. 자, 먼저 오늘은 이상치 탐지의 개요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상치 탐지의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크게 보면 밀도 기반의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델 기반의 방법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밀도 기반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여기서도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우리가 무언가를 이제 가정을 하고 하는 방법과 그렇지 않은 방법. 그래서 가정을 하게 되면 이제 모수 기반의 방법들. 그래서 파라메트릭 메소드가 될 것이고요. 가정을 하지 않으면 이제 비모수 기반, 그래서 난 파라메트릭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이따 여러 가지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모델 기반의 방법이라는 것은 어떤 머신러닝의 모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디시전 트리를 이용할 수도 있고,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용할 수도 있고, 딥러닝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개요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상치 탐지의 개요에 대한 설명인데요. 먼저 이상치, 아노말리라고 부르는데, 이 아노말리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데이터셋이 있는데 그 안에는 많은 관측치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특정한 관측치가 다른 관측치와는 좀 크게 달라요. 그래서 아마 내가 관심 있는 이 특정한 관측치가 그러니까 다른 관측치들과는 만들어진 메커니즘이 좀 다를 것이다. 그래서 다른 메커니즘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우리가 의심이 되는 거죠. 명확하게는 알 수 없는 거죠. 신만이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이게 다른 관측치들하고 생겨난 메커니즘이 좀 다를 수도 있겠다라고 의심되는 관측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좀 쉽게 다시 얘기하면, 우리 이제 컴퓨터에 뭐 x1, x2, xp까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옵저베이션 해서 1번, 2번 쭉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어느 특정한 어느 이 관측치가 다른 관측치와는 좀 다르다.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싶다는 거죠. 만약에 P를 2로 하면 2차원 공간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X1, X2가 있을 텐데, 대부분 다른 관측치는 이렇게 모여 있는데 내가 관심이 있는 어느 특정한 관측치가 이렇게 뚝 떨어져 있다. 그러면 뭔가 좀 다른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지 아니런지 뭐 2차원상으로는 그림이라도 그릴 텐데, P차원 공간 속에서는 그것을 그림을 그릴 수 없으니까 이게 어렵다. 자, 그래서 어떤 수학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어느 특정한 관측치가 다른 관측치들과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지 그것을 찾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상치라는 것과 노이즈라는 것은 좀 차이가 있어요. 노이즈도 다른 것들과 좀 다르게, 예를 들어서 위에 그림 같으면 뭐 이런 데 좀 툭툭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노이즈와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노이즈는 이게 어떤 독특한 다른 메커니즘에서 생성된 게 아니라 그냥 랜덤한 그 성질에 의해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노이즈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이즈라는 것은 보통 제거되어야 마땅한 거죠. 그래서 노이즈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어떤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서 생성된 특별한 어노말리, 이상치를 찾아내기 전에 일단 제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노이즈냐, 이것이 노이즈냐, 아노말리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노이즈는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독특한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서 생성된 아주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거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통계학에서는 아웃라이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만, 이 아웃라이어를 찾아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노말리는 정상적인 데이터를 생성하는 메커니즘을 위반해서 생성된 것이고,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을 위반했냐, 위반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노이즈라는 것도 뭔가 기존의 것과 성질이 조금 달라 보이긴 하겠지만, 이거는 랜덤니스에 의해서 생성된 것이지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서 생성되지는 않았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아노말리 디텍션을 이제 우리가 하는 방법을 배울 텐데, 이건 이제 다 우리가 알게 되면 이걸 우리 현실 생활에 어디다 써먹느냐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사이버 인트루전 디텍션 이렇게 하면은 우리 뭐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많은 정보를 주고받는데 우리 해커들이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기존 다른 어떤 네트워크의 액세스와는 좀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서 독특한 방식으로 들어왔다. 그런 것을 알아내겠다. 이런 데도 써먹을 수 있고요. 우리 뭐 바이러스라든지 컴퓨터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악성 코드들을 컴퓨터 내에서 찾아내는데도 비슷한 이런 아이디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보험이나 신용이나 금융 관련 데이터에서 뭐 불법 행위를 검출한다. 즉 어느 날 뭐 신용카드가 사용이 됐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이 신용카드 주인의 어떤 신용카드의 사용이냐 아니면 도난당한 신용카드의 사용이냐, 자, 이런 것을 좀 알아내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신용카드로 항상 뭐 식당, 서울 시내에 있는 식당에 가고 보통 뭐 한 10시 이전에 뭐 이게 결제가 이루어지는, 밤 10시 이전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이런 패턴을 보여왔는데 어느 날 신용카드가 하와이에서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에 신용카드가 결제가 됐다. 그러면 이게 도난당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뭐 여러분 신용카드 써보시면 여러분이 해외여행 가셔서 갑자기 어디서 신용카드를 갑자기 쓰시면 핸드폰으로 문자가 날라옵니다. 자, 이런 게 당신이 이 신용카드를 쓴 게 맞느냐 이게 확인하는 문자죠. 자, 이런 게 이제 플로드 디텍션, 불법적인 사기의 어떤 행태를 디텍션 하는데 사용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medical anomaly detection, 이거는 뭐 일반적인 환자들은 안에 엑스레이 사진 찍어보면 이러이러한 모습인데 이번에 찍은 환자는 좀 독특한 다른 모양을 보이더라. 자, 그런 것을 찾아내는 것도 아노말리 디텍션의 활용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또 많이 있는데 또 몇 가지 더 얘기해 보면 소셜 네트워크에서 뭐 아노말리 디텍션을 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팸 메일을 걸러낸다든지 일반적인 정상적인 메일과 좀 다른 것들을 찾아낸다든지 아니면 뭐 좀 어떤 의도적으로 어떤 뭐 불법적인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일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을 정상적인 메일하고 좀 다른 특성을 보이는 걸 찾아내는 것에서 사용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즘 뭐 빅데이터, 뭐 인터넷 오브 띵스, IoT라 그래서 많은 센서를 통해서 막 정보들이 들어오는데 갑자기 그 들어오는 정보가, 데이터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뭔가 그 센서에서 뭔가 이상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제조 공정이나 이런 곳에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산업군에서도 이런 제조업 관련해서 어떤 품질 문제를 다룰 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은 어떤 옷감을 우리가 계속 생산해내는 어떤 제조 공정이 있다. 근데 이제 정상적이냐 아니냐, 이게 뭔가 불량이 있느냐 아니냐를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조금 다른 옷감의 패턴과 다른 특이한 점을 찾아내는 뭐 이런 데도 불량의 위치를 좀 탐지해내는 이런 일에도 아웃라이어 디텍션이 쓰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컴퓨터에 어떤 사용을 하게 되면 항상 로그 기록이 남는데요. 이 로그 기록도 뭔가 정상적인 어떤 컴퓨터 활용과 좀 다른 모습이 있느냐, 자, 이런 걸 찾아낼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요즘 뭐 CCTV로 보안이나 여러 가지 어떤 뭐 보안의 문제를 위해서 CCTV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사람들의 움직임하고 좀 다른 모습을 디텍트해서 뭐 갑자기 뭐 강도가 나타났다든지 뭐 테러리스트인 것 같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 찾아내는 것도 일종의 아노말리 디텍션의 어떤 활용 예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하여튼 다른 것들과,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들과 다른 패턴을 가진 그런 관측치를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계학습에서 기본적으로 배웠던 supervised learning에서 클래시피케이션과 뭐 리그레션이 있는데
이 클래시피케이션의 문제하고 좀 명확하게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왼쪽 그림에 이런 파란색이 정상이고 삼각형이 뭐 불량이다. 만약에 이것을 두 개를 구분하고 싶다. 즉 불량인 데이터가 있을 때죠. 불량인 데이터가 어느 정도 있으면 이 상태에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는 것은 뭔가 분류의 경계면 혹은 경계선을 찾아서 이쪽에 이제 떨어지면 정상이고 이쪽에 떨어지면 이제 이게 이제 뭐 불량이라고 하겠다. 뭐 이렇게 따지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것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 하는 일인데, 이 클래시피케이션의 문제점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경계선을 찾고 난 이후에 만약에 새로운 패턴의 불량이 생기면 이것은 알아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상이라고 아마 할 겁니다. 이 경계면 오른쪽에 와 있으니까. 자, 반면에 지금 이상치 탐지를 하겠다는 것은 불량과 정상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불량만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딴 건 안 보고 이 불량만 우리가 쳐다보고 불량만 보고 뭔가 경계선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정상적인 것과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서 생긴 이런 삼각형이 뭐 아노말리라고 이제 찾아낼 수도 있을 거고, 또 다른 패턴을 가진 또 어떤 이런 초록색의 이런 불량이 생겨도 이건 아노말리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이 프로세스 플로우를 한번 그려보면, 분류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예를 들어 정상과 불량이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이제 이용해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 즉 러닝을 시키고 나면 클래시파이어 분류기가 만들어질 거고,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뭔가 알 수 없는 것이 들어왔을 때 이 분류기를 이용해서 분류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분류 작업을 해서 이게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알아맞히는 것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반면에 아노말리 디텍션은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정상인 것밖에 없어요. 불량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상인 것을 트레이닝 시켜서 아노말리 디텍터, 즉 이상치 탐지를 하기 위한 어떤 장치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것이 들어왔을 때 이 아노말리 디텍터를 이용해서 아노말리 디텍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아니면 이것이 아노말리다, 이렇게 가려내는 것이다. 결국 제일 큰 차이점은 여기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정상이 아닌 다른 데이터가 있느냐 없느냐, 자, 이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이게 뭐 제조 공정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어떤 의학 뭐 병원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보통 일반적인 상황이 어떤 정상적인 제품의 데이터는 많아요. 그리고 병원으로 따지면 정상인은 데이터가 많고, 불량의 데이터 혹은 어떤 환자의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데이터의 불균형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데이터 임밸런스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데이터 임밸런스가 없다면, 정상도 많이 있고 불량도 많이 있으면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이용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훨씬 좋죠. 근데 만약에 데이터에 불균형이 있다. 뭐 정상은 뭐 데이터가 뭐 10만 개가 있는데 불량은 뭐 10개밖에 없다. 너무 큰 차이가 나면 이걸 만약에 분류 문제로 하면 우리의 분류의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accuracy라는 측정 지표만 보지 않고 recall, precision 이런 지표도 봤던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 불균형이 있으면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불량이란 말 대신에 마이너리티란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정상 데이터 이외에 다른 소수의 그 데이터가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제법 양이 괜찮다. 그러니까 뭐 정상은 뭐 10만 개가 있는데 불량은 뭐 한 2만 개가 있다. 혹은 1만 개가 있다. 그럼 1만 개나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뭔가 다른 방법을 써서, 즉
불량의 데이터의 수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뭐 이런 말을 쓰는데요. 뭐 서브 이 샘플링을 다시 해가지고 숫자를 늘리는 거죠.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다시 분류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마이너리티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한 10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무 숫자가 상대적으로 작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정상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이것이 정상이냐 정상이 아니냐를 따지는 아노말리 디텍션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해놓은 것이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마주쳤을 때 내가 이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쓸 것이냐 아니면 아노말리 디텍션을 쓸 것이냐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충분해야 하느냐, 이것은 뭐 명확한 클리어 컷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고 대충 이런 구조로 내가 판단을 해야겠다 정도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중에 이제 아노말리 디텍션의 여러 가지 방법들도 우리가 고민을 할 텐데 거기도 이제 퍼포먼스 메저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방법론, 여러 가지 방법론을 평가할 일이 있는데 이것도 어차피 뭐 정상이냐 불량이 정상이 아니냐, 정상이냐 정상이 아니냐, 정상이 아닌 것을 저는 뭐 우리가 흔히들 뭐 불량이라고 쉽게 부른다면 정상이냐 불량이냐를 따지는 거니까 일종의 이제 이 컨틴전시 테이블이 만들어지겠죠. 보다 정확한 이것의 이제 이름을 우리가 이제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부르죠.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일종의 컨틴전시 테이블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통계학에서 컨틴전시 테이블. 일종의 컨틴전시 테이블인데 이 정확하게 이렇게 이것이 정상이다, 불량이다, 뭐 정상, 불량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컨퓨전 매트릭스라 부르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이것이 정상이냐 불량이냐, 이게 이제 불량인 것을 대부분이 정상이니까 이것은 어노말리다, 어노말리를 찾아내기 위한 거니까 이 불량이라고 부른 것을 어노말리 디텍션의 양성 반응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걸 포지티브라 부르고 정상을 네거티브 부르고, 실제 이것이 정상이냐 불량이냐 그러면 이제 네거티브한 반응을 보인 거고 불량이면 포지티브한 반응을 보인 거겠죠. 그럼 이제 2x2 매트리스가 그려질 거고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에 우리가 흔히 공부했던 바로 똑같은 겁니다. 내가 포지티브라고 예측했으니까 포지티브, 네거티브라고 예측했으면 네거티브. 그런데 나의 예측이 맞느냐 틀리느냐, 틀렸느냐 맞느냐. 자, 이렇게 true positive,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 true negative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 이제 개수가 들어 있겠죠. 자, 이걸 가지고 사실은 클래시피케이션의 모델에서 사용했던 그 여러 가지 퍼포먼스 메저들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이 anomaly detection 필드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제목을 조금 달리 불렀어요. 첫 번째 부르는 것이 false rejection rate. 그러니까 rejection이라는 것은 정상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상치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틀렸죠. 그래서 잘못 판단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뭐 false rejection rate, 오탐 확률 이렇게 뭐 한국말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사실 알고 따져보면 우리가 기계학습에서 불렀던 false positive rate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positive라고 부르면 내가 rejection 할 거니까, 즉 anomaly라고 내가 지금 결정을 할 거니까요. 그 다음에 false acceptance rate은 사실 알고 보면 false negative rate과 같습니다. 정상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근데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이제 작으면 좋은 거죠. 자, 이것도 작으면 좋겠고 이것도 작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이러한 판단은 우리가 뭐 어떤 아노말리 디텍터를 우리가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온 어떤 수치를 어떤 컷오프 값과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스래시 홀드라고 불러도 좋고요, 컷오프, 뭐 임계치라는 것으로 불러도 좋은데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도 보통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컷오프에 따라서 이 오탐값과 누락의 확률 값이 다 계속 달라지겠죠. 클래시피케이션과 같은 이유입니다. 예, 같은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false rejection rate도 작았으면 좋겠고 false acceptance rate도 작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완전 완벽한 그 뭐 anomaly detect는 여기가 될 거예요. 여기.
그런데 이게 컷오프의 값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거란 말이지. 자, 그래서 보통은 어떠냐? 컷오프 값이 어떤 특정한 값일 때는 여기가 됐다가 여기가 됐다가 여기가 됐다가 여기가 됐다가 이렇게 계속 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컷오프 값에 따라서. 컷오프 값에 따라서 여기가 됐다가 여기가 됐다가 여기가 됐다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퍼포먼스 메저에서는 ROC라 불렀는데 ROC 즉 이 요런 커브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요런 커브를 이용해서 지금 뭘 만들었냐면 이런 컷오프 값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표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 그림에서 정말 좋은 어떤 아노말리 디텍터는 이게 밑으로 이렇게 갈수록 좋은 거죠. 여기 원점에 가까워지는 아노말리 디텍터가 좋다. 자, 이런 생각에서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냈는데 하나가 Equal Error Rate라는 거예요. EER이라 부르는 거. 그래서 그것은 다시 무슨 말이냐? ER은 바로 이 False Rejection Rate과 False Acceptance Rate이 같아지는 이 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높이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같은 점. 그 값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45도 선을 그어보면 이 만나는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뭐 어떤 그 아노말리 디텍터는 아마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항상 이게 교점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ER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긴 아노말리 디텍터를 만들면 이 ER 값이 그러니까 요렇게 되니까 요 정도 값밖에 안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지표도 하나 만든 게 있고요. 충분히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되는 지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요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어차피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작아질 거니까. 이게 클래시피케이션의 ROC하고 같은 개념이죠. 그죠? 근데 ROC는 요쪽 영역을 말하는 거고, 우리는 요게 작으면 좋은 거니까 1에서 ROC를 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area under ROC curve, 이게 AUC라 부르는 거죠. 이쪽은 이제 AUC라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에 불렀던 건데, 그거에서 1을 뺀 요 값이 작으면 좋다. 그러니까 사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다.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요까지가 일단 아노말리 디텍션의 개요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아노말리 디텍션의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